자, 일단은 녹화 시작했고요. 제가 필기한 거 보여주면서 그러면 원래 이거 설명한 거, 이해한 거 말로 시키려고 했는데 오늘 말은 못 하시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문장이든 어떤 긴 문장이든 짧은 문장이든 어쨌든 문장 성분이라는 게 네 가지 성분이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 성분이 있고요. 이 성분은 자리 역할을 해요. 문장에서의 자리 역할. 자리 역할을 하고 팔품사는 뭐가 있었죠? 품사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있는데 이 팔품사 중에서도 이 명사, 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만이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역할은 보어. 원래 근데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뭘 꾸며주죠? 네.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요, 명사. 원래 기본적인 역할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사 같은 경우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같은 경우는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음. 그 말은 즉 문장 성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하고도 한번 제가 따로 필기를 하면서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문장 성분에는 네 가지가 뭐 있다고 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얘네들은 자리 이름일 뿐이에요. 자리 이름일 뿐이고 이 자리를 품사가 들어가줘야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품사 중에서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까지 이 네 가지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에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이 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술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동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술어보다는 뭔가 주어 동사가 더 익숙하지 않나요? 주어 동사. 그렇죠? 그래서 팔품사 중에 동사만이 이 서술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동사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동사의 종류? 크게? 동사 종류엔 크게 비동사. 네, 맞아요. 비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조동사까지. 근데 조동사는 꼭 들어갈 필요는 없고 우리가 문장엔 주어 동사가 하나씩 들어가는데 그 동사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명사를 꾸며주고 두 번째는 보어 역할을 합니다. 보어. 그렇죠. 보어. 자, 그럼 보어가 뭘까요? 보어. 네, 보충 설명해주는데 그러면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쭉 배웠었죠. 그럼 1형식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1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네, 주격 보어. 그렇죠? 3형식은요? (4형식은요) 얘게 과목 진목은 뭘까요? 그 가짜 진짜는 뭔 차이죠? 가짜 진짜가 아니라 지점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지점 목적어인데
네. 요거를 그렇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에게 을리라고 하면 에게. 누구누구에게 무엇 을를. 목적어 2개. 그 다음에 오형식은요? 네,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래서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은 몇 형식 몇 형식이죠?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 아니, 보어요, 보어. 네, 보어가 들어가는 문장은 이 2형식하고 5형식밖에 없어요. 2형식. 그래서 아까 잘 말했듯이 2형식의 보어는 주격 보어라고 하는 이유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하고, 근데 5형식은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이유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네,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보어 자리에도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팔품사 중에 이 4가지 품사만 문장 성분에 포함이 돼요. 나머지 품사는 문장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문장을 뭐 더 꾸며주기 위해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었죠? 부사, 전치사, 감탄사, 접속사 이렇게 4가지 남았죠? 그럼 얘들은 어떤 역할 하냐? 문장을 꾸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어떻게 꾸며줄 거냐? 부사 같은 경우에는 뭘 꾸며주죠? 부사. 목적어 빼고 다요? 명사 빼고 다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 빼고 다. 특히나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그리고 문장 전체까지 다 꾸며주는 게 부사예요. 자, 그리고 전치사는 어떻게 생겼죠? 전치사 아는 거 뭐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 전치사 인. 어디 안에. 온. 네, 온, 뭐 오브, 투, into, under 이런 것들이 전치사인데 사실 이것 말고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기본적인 전치사들이고 전치사는 또 따로 외워줘야 되는데 전치사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큰 특징. 뭐냐면 전치사는 이 품사 중에 짝꿍이 있어요. 누구하고 가장 친할까요? 품사 중에. 네, 맞아요. 명사예요, 명사. 전치사하고 명사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사이예요.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가 있어야 돼요. 명사가 없으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요. 나머지 보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예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건 거의 드물고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받아요. 뭐 먹는다, 햄버거를, 공부한다, 영어를, 읽는다, 책을 이렇게 동사에는 거의 대부분의 목적어를 받듯이 전치사도 뒤에 목적어가 명사가 꼭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부사구라고 부를 거거든요. 부사구. 사실 전면구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부사구라고 알려줘요. 부사구. 그럼 구라는 게 뭘까요? 구. 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그쵸? 합쳐져서 하나의 품사, 그쵸? 하나의 품사가 되는 거. 다른 품사가 되는 거죠? 하나 품사가 되는 거. 그래서 구 종류에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종류가. 뭐하고 뭐가 있죠? 구의 종류? 맞아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어요. 부사구. 이렇게. 그래서 부사구가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왜 부사구라고 하냐면 전치사라는 하나의 단어와 그리고 명사라는 하나의 단어가 합쳐져서
부사가 되기 때문이에요. 부사.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보면 얘는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로 치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문장 성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부사구에는 뭐가 포함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문장 성분이 포함이 안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사 같은 경우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와우, 아우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속사. 접속사는 배웠나요? 접속사는 뭐죠? 네, and 같은 거. 접속사의 종류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동사에도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듯이 접속사에도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아니, 일단 상관 접속사부터. 상관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들어본 거 있을까요? 이거는 나올 만하네. 등위 접속사. 아까 전에 and가 등위 접속사예요. 맞아, and가.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말 그대로 대등한 걸 연결시켜 줍니다. 대등한 거. 대등한 거. 대등한 거라고 하면 단어와 단어. 단어와 단어. 아, 이거는 따로 제가 트릭을 해줄게요. 접속사는 좀 중요해서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부터 볼게요. 등위 접속사는 대등한 걸 연결시켜줍니다. 대등한 거라고 하면 단어와 단어. 단어와 단어, 그 다음에 구와 구. 아까 전에 구와 구. 그 다음에 절과 절. 절은 뭐죠, 절? 네. 주어 동사를 품사? 아,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쵸? 절은 그냥 문장이라고 보면 돼요, 문장. 절은 그냥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장. 문장이라고 보면 되고, 단어, 이거, 등위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등위 접속사가, 크게 이렇게 and, but, or, so가 있거든요. and, but, or, so. 이렇게 있는데, 등위 접속사, 이렇게, 등위 접속사를 통해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줄 때 품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동사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면 동사와 동사, 또는 형용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명사와 명사, 또는 부사와 부사, 이런 식으로 품사도 같이 연결시켜줘야 돼요. 무조건 단어만 있으면 안 돼요. 품사도 같이. 단어와 단어, 품사도 같이. 동사는 동사. 그것도 또 중요한 거는 동사를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시제도 맞춰줘야 돼요. 만약에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라는 것도 아까 전에 우리가 종류가 세 가지 있었죠? 만약에 명사구면 명사구, 형용사구면 형용사구. 명사구 중에서도 좀 이따 뭐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할 건데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 똑같은 걸 연결시켜줘야 돼요. 대등한 거. 그 다음에 절과 절도 마찬가지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가 중요한 게 저희가 문장이 있으면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씩 있어요. 주어 하나, 동사 하나씩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동사를 연결시켜주고 있으면 한 문장에도 동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됐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는 네, 똑같은 걸 연결시켜준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는 서로 상관이 있는 것들인데 얘들은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일단은 both A and B, both A and B. 그 다음에 either A or B.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그 다음에 B as well as A. 그 다음에 not A but B. 자, 이렇게 상관접속사의 종류예요. 얘들은 앞에 both가 오면 and가 와야 되고 either이 오면 or이 와야 되고 이렇게 상관이 될 때가 상관접속사인데 both A and B는 뜻이 A, B 둘 다.
이거 뜻 다 알까요?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A, B 둘 다. 그다음에 either은 그쵸, 둘 중 하나. 그다음에 neither A, nor B는요? A, B 둘 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A, B 둘 다 아니. 그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쵸? 같은 말이 바로 B as well as B예요. B as well as A예요. 이것도 A뿐만 아니라 B도. not A, but B는요? A가 아니라 그쵸, B. A가 아니라 B. 이 상관적 속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수일치가 중요해요. 수일치. 수일치란 뭐예요? 수일치라는 게 뭐죠? 네네네. 자, 수일치는 주어에 따른 동사를 맞춰주는 거예요. 수일치란 주어가 일단은 비동사일 때 만약에 수일치는 주어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죠? 동사가 오죠? 그럼 동사 자리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두 가지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와요. 그쵸? 그러면 I일 때는 M을 써주고, 그쵸? U나 복수주어일 때는 R을 써주고, 단수주어일 때는 is 써주는 거. 그쵸? 이건 비동사일 때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일 때는 뭘 지켜줘야 돼요? 일반 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주어가 I나 U나 복수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 써주고, 그쵸? 단수일 때는, 그쵸? S 붙여주는 거. 여기에 수일치입니다, 이게.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주어에 맞춰서 MRE 써주고, 일반 동사일 때는, 이렇게 IU 복수일 때는 동사 원형, 그리고 단수일 때는 S 붙여주는 거. 이걸 수일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상관적 속사에서는 수일치가 중요한데, 우리가 뜻은 A, B 둘 다니까 그러면 A, B 둘 다니까 복수가 아닌가? 그러면 복수 취급해서 R 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일치는 다 A, B 둘 다는 무조건 복수 취급. 얘는 무조건 복수 취급하시고 그 다음에 A, B 둘 중 하나는 뒤에부터는 다 B에 맞춰주면 돼요. B. 뒤에 있는 B. 여기에 수일치 해주면 돼요. 그리고 as well as는 B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as well as는 앞에 맞추고 나머지는 다 뒤에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뒤에. 자, 예를 들어서 not my mom but my dad 이렇게 likes 쓸래 물어봤어요. 그럼 뭐 써줘야 돼요? like 써줘야 돼요? likes 써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 뒤에 my dad에 맞춰서 단수니까 s 붙여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일치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중요할 점이 both A and B 하고 not only A but also B as well as A 요게 다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둘 다 뜻은 A, B 둘 다란 뜻인데 수일치는 다 달라요.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 취급하고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는 뒤에 맞추고 as well as는 앞에 맞추는 거. 다 똑같은 뜻이지만 수일치는 다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에 부정문이 있고 예를 들어서 I don't like either apples or banana. 이렇게 앞에 부정문이 있고 either A or B 하면 이게 둘 다 싫다는 얘기예요. 이거 같은 말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I like neither 그렇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왜냐면 둘 중 하나도 싫다라는 얘기는 둘 다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에 이렇게 니덜 부정문이 있으면 앞에 또 부정문이 없어야겠죠? 자, 앞에 부정문이 있으면 여기 either or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둘 다 싫다라고 할 때. 그래서 상관접속사는 이렇게 수일치가 중요하겠다. 수일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속접속사죠. 종속접속사는 말 그대로 종속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종속되어진다. 자, 종속접속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간, 그 다음에 이유, 조건, 양보. 요거는 제가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하나씩만 써줄 테니까, 요거는 한번, 필기해야 되거든요. 필기하면서, 종속접속사 시간에 관련된 거, 이유에 관련된 거, 조건에 관련된 거, 양보에 관련된 거 한번 쭉 찾아보세요. 많아요. 그래서 왜는 뭐뭐 할 때, 대표적인 것만 써줄게요. 이유는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because, as, since. 그 다음에 조건은 if. 만약 뭐뭐라면. 양보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해서 even if 또는 although, though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 종속접속사는 문장 앞에 오는데요. 그러니까 종속접속사는 등위접속사와 달리 얘는 문장과 문장만 연결시켜 줍니다. 절과 절만 연결시켜 준다고 해요. 절과 절. 문장과 문장. 자, 그러면 등위접속사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왜냐면 등위접속사도 절과 절을 연결시켜 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등위접속사는 예를 들어서 절과 절을 연결시켜 준다고 하면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등위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대등한 취급해 주기 때문에 무조건 가운데 와야 돼요. 두 개를 연결시켜 주려면. 왜냐면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야. 그리고 둘 다 동사 취급을 해줘요.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야. 그런데 종속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이 있으면 주어 동사가 있으면 그냥 문장 앞에만 오면 돼요. 그냥 문장 앞에만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어디다 넣어볼래요? 앞에 넣어볼래요? 뒤에 넣어볼래요? 네, 접속사 여기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 접속사가 들어간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되냐? 문장이 부사가 됩니다. 부사. 그래서 얘가 요 앞에 종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요 절을 뭐라고 할 거냐면 주절이라고 할 거거든요. 주절. 진짜 주어 동사절. 혹시 졸리신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앞에는 우리가 부사절. 즉 종속절이라고 할 거예요. 뒤에는 주절,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간 절은 부사절, 종속절. 이해됐나요? 즉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문장 앞에 종속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문장이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고 보면 돼요. 문장이 부사가 된다. 부사절이에요. 부사절.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설명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9까지 했었죠. 9. 잠깐 여기는 지워볼게요. 등위접속사, 상관접속사 여기 뒤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절은 뭐죠? 절은 문장입니다. 문장. 절 문장. 그래서 절에도 뭐 9같이 똑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맞아요. 절에도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사절, 그다음에 형용사절, 부사절. 그래서 이미 우리가 부사절은 배운 거예요. 부사절이 뭐냐?
종속 접속사. 문장 앞에다가 종속 접속사를 붙이면 뭐가 된다? 부사절이 된다. 그래서 아무리 문장처럼 생겼어도 종속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 얘는 부사가 됐기 때문에 진짜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주절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사절은 이렇게 문장 앞에다가 종속 접속사를 붙이면 부사절이 되고, 만약에 문장처럼 생겼지만 앞에 접속사가 붙어있으면 진짜 주어 동사가 필요하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다 채워나갈 거예요. 뭘 채워나갈 거냐면 명사구가 뭔지, 형용사구가 뭔지, 명사절이 뭔지, 형용사절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지, 문장의 성분을 알아야지 어디까지가 주어. 여기 나와 있죠. 구는 단어와 단어가 합쳐서 성분이 되는 거.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여기 뭐 써져 있어요? 명사구에? 그죠? 이 투 동사 원형이 투부정사예요. 투부정사는 잘 아실까요? 아니면 설명이 자세하게 필요할까요? 네. 그럼 다 하나씩 그냥, 네, 왜냐면 투부정사가 또 중요한 게, 그러면 한번 설명해주면 될 것 같죠? 투부정사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 걸 투부정사라고 해요. 사실 투부정사 이름 자체가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얘는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를 알아야 돼요. 어쨌든 동사는 아니에요. 걔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 의문사 투부정사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명사구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에 다 뭐가 포함된다? 투부정사가 포함된다. 투부정사. 그럼 투부정사를 한번 또 자세히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는 아까 말 그대로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겼냐?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 앞에 to가 붙는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니라 뭐로 변신해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뀝니다. 자, 명사. 그래서 얘가 우리가 명사로 바뀌었는지, 형용사로 바뀌었는지, 부사로 바뀌었는지 판단을 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역할을 봐야죠. 아까 명사의 역할, 형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다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동사가 study라고 한다면 공부하다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다. 자, 그리고 투부정사는 동사가 변한 거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은 갖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목적어를 받는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study라는 동사도 뒤에 뭘 받을 수 있다? 목적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nglish까지 써봤어요. 그러면 to study English라는 세 단어가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어로 쓰인다면 to study English i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진짜 동사는 is겠죠. 그 다음에 I want to study English. 그러면 나는 원한다가 동사고 원한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to study English.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는 나의 hobby, 나의 취미는 is to study English. 이런 식으로. 나의 hobby는 곧 뭐 하는 것이다? to study English 하는 것이다. 자,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명사를 꾸며준다. 어떻게 꾸며주냐?
우리가 대부분의 형용사, 우리가 털, 뭐 키가 큰, pretty, handsome, 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줘요. handsome boy, tall boy 이렇게. 하지만 투부정사는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져요. 그래서 이건 해석은 뭐뭐할 명사, 뭐뭐할 명사. 예를 들어 뭐 chance, chance 하면 기회. 어떤 기회? To study English. English 하면 뭐예요? 영어를 공부할 기회. 책, to read. 그러면 읽을 책. house, 집, to live in. 살 집. 자, 여기서는 왜 in이 붙었을까요? 뭔가 네. 뒤에 목적, 리브가 자동사야, 자동사. 네, 네. 네, 근데 대충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브가 살다라는 뜻인데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으려면 전치사가 필요한 동사예요. 자동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아까 전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하지만 리브는 1형식 동사예요. 1형식 동사도 나중에 정리할 건데 1형식 동사는 얼마 없어요. 나오는 거는. 그래서 live, 뭐 die, 죽는다, arrive, 도착하다, 뭐 exist, 존재하다, appear, 나타나다, 사라지다. 그럼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가 뭐 한다. 주어는 뭐 한다. 주어는 간다. 주어는 죽는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쓰고 싶을 때는 전치사가 필요해요. 왜냐면 걔네는 1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뭔가를 더 추가해 주려면 누가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가 목적어라는 건 명사니까 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부사구를 만들어줘야 돼. 부사구. 나는 간다. 학교에. 을이 아니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학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I went to school. 그러면 주어, 동사, to school은 부사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하다 그랬지? 요거 live in. 그쵸? house. 집인데 집의 목적어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와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사를 투부정사로 꾸며줄 때 동사의 목적어로 오는지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오는지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됐나요? 여기 이해됐나요? 표정이 아직 안 된 표정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게 부사, 네, 맞죠? 네네네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냥 부사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살 집이라고 하면 살 집이라고 할 건데, 집을 꾸며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살 집이에요? 근데 여기 in을 쓸 건지 말 건지는 여기 house를 한번 뒤에 넣어보세요. 넣어보고 만약에 전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전치사까지 써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냐? paper 종인데 to write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쓸 종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면 paper를 한번 write 뒤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페이퍼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용하다는 괜찮아요. to use는 종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쓰다는 종이라는 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 쓰는 거. 우리는 종이 위에다 글을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write on이라고 써줘야 돼요. on. 위에다 쓸 종이. 위에다 쓸 종이. 그리고 뭐 펜이면 to write 전치사 못 써줘야 될까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펜을 가지고. 그래서 with을 써줘야 돼요. with. 펜을 가지고. 네, 가지고 쓸 펜.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려면 앞에 명사를 뒤에 넣어봤을 때 전치사가 필요한 것들이면 이렇게 전치사까지 써줘야 된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투부정사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줬죠. 이렇게 뭐뭐 할 명사. 근데 또 뒤에서 꾸며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의 형용사는 이렇게 털, 보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죠. 그죠? 명사를. 근데 우리가 명사 중에서도 우리가 something, anything, 그 다음에 nothing. 이게 띵띵띵 명사와 그 다음에 somebody, anybody, nobody. 그 다음에 someone, anyone, no one. 이렇게 띵, body, one으로 끝나는 요 대명사, 명사를 꾸며줄 때는 형용사가 일반적인 형용사도 뒤에서 꾸며줘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뭐 someone handsome, 잘생긴 누군가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요. 그래서 형용사하고 투부정사하고 뒤에서 같이 꾸며줄 때 순서가 중요해요. 형용사부터 꾸며주고 투부정사가 와야 돼요. 형용사부터 꾸며주고 투부정사.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마실 무언가를 원한다. 그러면 I want something to drink겠죠? 마실 무언가. 근데 나는 시원한 마실 무언가가 원해. 시원한 마실 무언가.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그래야 돼요. 형용사가 cold라는 형용사가 something 뒤에서 꾸며줘야 돼요. something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 게 아니라. 됐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형용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사 같은 경우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그 단어까지. 처음에는 목적.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 다음에 판단의 원인. 그 다음에 결과.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부사는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원인, 결과, 형용사 수식. 이렇게 5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목적은 일단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뜻으로 in order to나 so as to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so as to. in order to나 so as to 나면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은 뭐뭐 해서. 앞에 뭐가 나오겠어요? 감정이 나오겠죠? 앞에 감정이 나온다는 것은 뭐 happy, 뭐 pleased, glad, 뭐 disappointed 이런 감정이 나오면 이거 말고도 많지만 감정이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면 나 이런 감정을 가졌어. 그 감정을 가진 이유가 투부정사로 나와요. 뭐 I'm happy to meet you. 나는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판단의 원인은 뭐뭐 하는 걸 보니.
이 판단은 거의 세 가지가 많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must be. must be는 뭐뭐 이미 틀림없다. cannot be. cannot be는 뭐뭐 일리가 없다. 그 다음에 뭐 may,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게 판단이에요. 판단. 뭔가를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뭐뭐 이미 틀림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판단.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she must be smart. 그녀는 똑똑함이 틀림없어. to study English 라고 한다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보니 라는 뜻이에요. 영어를 공부해. 그녀는 똑똑함이 틀림없다. 뭐 하는 걸 보니? 영어 공부하는 것을 보니. 이렇게. 네, 결과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결과는 많이 쓰이는 게 뭐 잘해서 뭐가 되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100점 맞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근데 만약에 뒤에는 결과가 투부정사가 only to야. only to. 그러면 그러나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뭐뭐 하다. 반대 결과가 나와요. 반대 결과.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은 뭐뭐 하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단어들은 these words are difficult. 어렵다. to memorize. 이 단어들은 어렵다. 뭐 하기에 어려워요? to 암기하기에 어렵다. 뭐뭐 하기에. 형용사 수식하고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고 부사는 이제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런 5가지로 부사는 5가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를 배운 거예요. 투부정사. 동사 원형 앞에 to가 붙으면 그 동사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 쓰인 거다. 만약에 문장이 다 끝나고 나오면 부사로 쓰인 거니까 그 5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그럼 뭐뭐 하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쓰였으면 주어, 목적어, 보어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명사구에는 투부정사 말고 뭐가 있냐? 동명사라는 게 있어요. 동명사.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사구는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요? 동사를 명사로? 원래 동사는 서술어 자리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동사도 이제 나도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고 싶어 해서 명사가 된 거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를 붙여서. 그렇죠? 동명사의 역할은 뭐냐? 똑같아요. 명사가 된 거니까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동명사는 근데 요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동사 원형에 앞에 to를 붙인 투부정사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 동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명사의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인데 이 2가지 차이점이 뭐냐? 목적어일 때 주의해야 돼요.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로 올 때는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아무 때나 쓰면 안 돼요. 뭐가 있냐? 동사에 따라서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거 어떻게 했었죠? 괜찮으세요? 어떤 점이 어려워요? 아, 용어들이. 일단 뭐 어떤 용어가 어려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세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요거 2개. 저희가 아까 전에 투부정사 배울 때, 그죠?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면 동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죠? 뭐,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밌다. 나는 원한다. 영어 공부하는 것을. my hobby. 나의 취미는 영어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study라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어서 주어 목적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study에다가 ing 붙여도 되겠네? 그러면 to study를 studying이라도 써도 되겠네? 맞아요?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2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앞에 to를 붙여도 되지만 studying 해도 되잖아요. 그쵸? Studying English is interesting. 이렇게 써도 되죠. 대명사? 네네네, 동명사. 네, 맞아요. 동명사로 써도 되죠. 왜냐면 우리가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이 to나 ing 붙이면 돼요. 그쵸? 어쨌든 이 주어 자리에 study라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려면 그냥 to를 붙이거나 ing 붙이면 돼요. 그쵸? 그리고 밑에 있는 보어 자리에도 studying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하지만 목적어 자리에 오는 건 중요해요. 목적어. want는 목적어로 투부정사만 받을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눠줘야 돼요. 투부정사만 목적어로, 그러니까 주어나 보어로 올 때는 뭐 투부정사 쓰나 동명사 쓰나 어쨌든 명사가 될 거니까 아무거나 써주면 되는데 내 투부정사만 목적어 취한 동사는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몇 개만 써줄 테니까 나머지는 다 찾아서 써주세요. want, hope, wish, decide, would like, expect. 얘들은 다 목적어로 투부정사만 올 수 있어요. 투부정사만. 그 다음에 2번째는 뭐 동명사만 오는 건 enjoy, finish, deny. 그 다음에 give up. 일단 여기까지. 얘들은 뒤에 목적어로 동명사만 와야 돼요. 네, 세 번째는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2개 다 올 수 있는 거.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다 취하는 동사. 얘는 like, begin, start, love 이런 애들. 그 다음에 4번째는 뜻이가 되려나? 4번째는 둘 다 취하지만 둘 다 오지만 뜻이 달라지는 동사. 이게 중요해요. 둘 다 오지만 뜻이 달라지는 동사.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forget, 그 다음에 remember, remember, 그 다음에 stop하고 regret. 일단 forget부터. forget 뒤에는 ing하고 to가 2개 다 올 수 있어요. 얘네들 다 2개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뜻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뜻이. forget 다음에 to가 오면,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미래 뭐뭐 할 것을 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다음에 동명사 ing가 오면 과거에 뭐뭐 했던 걸 있다. 했던 것을. 그 다음에 remember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미래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동명사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stop. stop도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뭐 하기 위해 멈추다. 그 다음에 ing는 동명사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하던 것을. 뭐뭐 이미 하고 있던 걸 멈추는 거고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regret은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그 다음에 ing 오면 동명사 오면 뭐뭐 했던 것을 후회하다. 이거 뒤에 두 개 다 오지만 뜻이 달라지죠. 하나 더. try도 두 개 다 오는데 투부정사 오면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그 다음에 동명사 오면 뭐뭐 그냥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보다. 저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forget, remember, stop, regret, try. 이 5가지는 뒤에 목적어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두 개 다 올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동사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I remember 기억한다. 뒤에 to study 쓸래 studying 쓸래.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내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는 거하고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고 3번은 두 개 다 와도 상관이 없어요. 두 개 다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해 안 돼? 응. 그러면 3번은 1, 2, 4 빼고 다 아닐까요? 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근데 동사가 많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적어준 거 말고도 많아요. 더 있어요. 다른 건 외워줘야 돼요. 오히려 얘가 3번이 제일 없어요. 오히려 3번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네이버나 쳐가지고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더 적을 거예요. 공책에 적어놓고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근데 놓치면 아쉬운 문제라서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동명사하고 투부정사 얘네들이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명사를 만든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의문사, 투부정사. 의문사, 투부정사도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해요. 명사 역할. 그 다음에 형용사구. 형용사구는 투부정사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분사라는 애가 있어요. 분사.
분사 중에서도 두 가지가 나눠지죠. 뭐하고 뭐가 있죠? 능동수동. 그죠? 능동수동. 그죠? 그러니까 능동은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을 과거 분사라고 해요. 현재 분사는 제가 생긴 새로 한번 써줄게요. 지금. 투부정사는 우리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처럼 생겼고, 그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 붙이고. 자, 그럼 현재 분사 어떻게 생겼을까요? 현재 분사. 맞아요. 동사 원형에, 현재 분사도 동사 원형에 ing 붙여요. 과거 분사는요? 그죠? 동사 원형에 이들을 붙이거나 얘는 규칙적으로 변할 때, 그리고 얘는 불규칙적인 것도 외워줘야 돼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할게요. 이번엔 분사.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분사 들어가기 전에 뭐하고 뭐를 비교해 볼 거냐면, 아까 전에 투부정사가 생김새는 똑같았잖아요. 동사 원형에 to가 붙으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뭐가 된다?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된다. 그래서 비교를 했죠. 그럼 우리가 또 뭐도 비교해야 되냐면,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 있으면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다시